자, 프라임 365 수학에 오늘은 수능 마풀 교과서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풀 교과서가 수능 책에 있어서 가장 모의고사에 근접해 있는 책이라고 보고 개념 익힘별로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념 익힘별로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 처음에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자, 이 단어는 표본 평균의 분포와 정규 분포의 진입 판단 문제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 n1, n2, 자,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표본 평균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자. 오른쪽 그림이 각각 확률 변수 x바, y바의 확률 밀도함수 fx와 gx를 나타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m은 평균은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x바와 시그마의 y바를 비교했을 때 x바가 크다. 디귿 n1은 n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마풀 플러스를 보시면 정규 분포의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즉 대칭축의 위치는 같으나 곡선이 퍼져 있는 상태가 다릅니다. 즉 표준 편차가 다를 때요. 자, 보시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시그마가 0.5일 때는 솟아오르고요. 시그마 1일 때 중간, 시그마 2일 때 퍼져 있습니다. 즉 평균에 모여일수록 시그마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낮아지면서 넓어지고 작아질수록 높아지면서 좁아집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 곡선 모양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자, 마풀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평균이 어떻게 되죠? 10입니다. 따라서 모평균 m은 10이 달하는 게 참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니은의 평균이 10입니다. 10이고, 자,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습니다. 폭을 보셔야 되죠.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폭이 좁기 때문에 좁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높죠. 높으니까 y바의 표준 편차가 당연히 x바의 표준 편차보다는 작습니다. 자, 판단이 되시나요? 따라서 시그마 y바는 시그마 x바보다는 당연히 작게 되겠다. 자, 아까 오른쪽의 그림을 보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그마 x바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시그마 y바는 루트 n2분의 시그마. 자, 시그마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n1과 n2가 모집단의 크기입니다. 자, 니은에서 루트 n2 시그마, 루트 n1 시그마가 자, 작다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따라서 시그마 시그마 같고 그러면 바뀌겠네요. 루트 n1과 루트 n2가 바뀝니다. 따라서 n1과 n2 크기가 n2가 더 커지겠네요. 따라서 위에 있는 디귿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을 보시면 모평균이 50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이고 모집 단으로부터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a.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3분의 1이다. 이때 a와 n의 값을 구해라. 자, 1번 문제고요. 2번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모평균이 m이고, 자,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보시면 기대값은 2x바는 m입니다. 자, 기대값은 평균하고 똑같은 거죠.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정리죠. 자, 1번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금 모평균 m이 50이다. 50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따라가서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 A는 2x바가 m은 50이 되는 거죠. 자, 표본 평균 x바 평균은 우리가 50이면 50이 된다. 정의를 내렸고, 표준 편차는 3분의 1이죠. 따라서 정의에 따르면, 자,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5라고 해서 루트 n에 값을 집어넣어서 5 시그마를 넣어주시면 이게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n은 15가 되시고 n은 제곱을 하면 225가 되겠습니다. 됐죠? 2번.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되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따라서 밑에 보시면, 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4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이죠. 식으로 나타내면, 자, 보십니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n은 4 이상이 되고 제곱을 하면 n은 16 이상이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2번의 예제를 보셨습니다. 자, 개념 익힘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의 표가 주어질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고 합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밑으로 들어갑니다. 1단계에서 주어진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모집단 m과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표본 평균 x바의 EX바는 m이다.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용하면, 자, 밑에 보십니다. 첫 번째,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즉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모집단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EX는 m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은 0이 됩니다. 그리고 VX는 시그마 제곱이죠. 밑에 보십니다. 재평평제란 공식을 이용하면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제곱 곱하기 2분의 1 빼기 0제곱을 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시그마를 주시면 루트 2분의 3이 돼서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표본 크기는 16입니다. 따라서 2x바는 m 똑같고요. 시그마 x바는 루트 16분의 시그마 돼서 8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예제는 보시면 개념 익힘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예제만 쭉 훑어드리면서 유형을 휴대폰만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플 교과서를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개념 정리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률 분포의 표가 주어지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문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 광고가 나오네요. 주머니 속에 112233이 나옵니다. 각각 하나씩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이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마플 플러스 보시면 1단계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각각의 확률을 구합니다. 두 번째, EX와 VX를 구한다. EX가 모평균 m이고 VX가 모분산 V 시그마 제곱입니다. 3단계는 EX바는 m이고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밑으로 가십니다. 마플브리 S 실제 솔루션입니다. 자, 위의 문제는 112233이죠. 따라서 1은 7분의 2가 되고요. 2는 7분의 3, 3은 7분의 2가 됩니다. 합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EX라는 평균은 1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7분의 2가 돼서 2가 됩니다. 자, 분산 보겠습니다. 재평평제를 이용하면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제곱의 공식에 따르면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 크기가 3이죠. 그러시면 볼게요. 2x바는 그대로 따라와서 2고요.
Vx바는 3분의 시그마 제곱, 즉 3분의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입니다. 자, 이 유형을 보시면, 자, 2013년도 4강 기출 문제네요. 보시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n 5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25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자, x바는 48 이상 54 이하의 값을 구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자, Z는 0 이상 Z, 0.5일 때 0.191이고요. 1.0일 때는 0.3413, 1.5일 때는 0.4332, 2.0일 때는 0.4772가 됩니다. 자, 그러시면 마플 플러스를 보시면 정규분포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가 정규분포가 n은 m이면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자, 1단계는 모집단의 정규분포와 표본평균 x바의 정규분포를 구합니다. 2단계 표본평균 x바를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m을 이용해서 표준화시켜서 확률 x는 a 이상 b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플풀이 s를 보시겠습니다. 모집단 x는 정규분포를 따르면 50의 10의 제곱이 되고요. 표본의 크기 25이므로 표본평균 x바는, 자, 보시면 n 50은 25분의 1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5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가겠습니다. z는 2분의 x바 마이너스 50. 자, z는 표준 정규분포 n02를 따른다. 구하는 확률은, 자, 보시면, 자, 48에서 54 이하가 되고요. 2분의 48 빼기 50, 2분의 54 빼기 5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2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0.3413과 0.4772 합치면 0.8185가 나오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자, 여섯 번째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A도시에서 B도시로 운행하는, 자, 이 문제는 표본 평균 확률에서 표본의 크기 및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2010년도 4강 기출 문제입니다. A도시에서 B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이 소요시간은 평균이 n분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하는 표본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자, m-5에서 m-5 이하고요. 0.9544를 만족시키는 표본 크기 n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마플 플러스 보시면 m은 n 시그마 제곱이고 다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의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는, 자, 정규분포 n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소요시간을 확률 변수 x라 하면 n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표본 크기가 n이라고 했죠. x바는 정규분포 n, m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입을 하시면 m-5 이상 m-5 이하가 돼서 대입을 쭉 해주시면,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2분의 루트 n, 따라서 0에서 2분의 루트 n이 됩니다. 그래서 0.9544가 되겠습니다. z는 0에서 2분의 루트 n, 자,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하시면 0.4772가 나오겠죠. 따라서 0에서 2까지 된다. 따라서 2분의 루트 n은 2다. n은 루트 n은 4가 되기 때문에 n은 16이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확률 변수 x와 표본 x바의 확률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n은 10의 2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2 이상인 확률을 p라고 합니다. 이 모집단에서 키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평균이 12 이상인 확률을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보시면 마플 플러스 문제입니다. 자,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 하고 z는 표준 정규분포 0, 2를 따릅니다. 따라서 x바는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 빼기 x바 빼기 m이라 하여 z는 표준 정규분포 n, 0, 2를 따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을 주었을 때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주었을 때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n은 10의 2제곱을 따른다고 하셨고요. 밑에 대입을 보시면 x는 12 이상, z는 2분의 12 빼기 10. 자, 이 x, 요거는 뭐냐? 시그마 x 빼기 m을 이용하는 겁니다. 1 이상이 나오겠죠. 1 이상은 0.3413을 빼주면 됩니다. 빼줘서 푸시면 0.1587이 나오고 p는 0.1587이 나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크기가 4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 하면 x바는 12 이상, x바는 정규분포 n 10의 1제곱을 따릅니다. 따라서 밑으로 보십니다. x바는 12 이상. 자, z는 자, 시그마 x 빼기 m을 이용하면 z는 2 이상이 나오고요. 자, 2 이상은 0.4772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빼주시면 0.477을 빼면 0.2228이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0.1587 더하기 0.2228이 돼서 0.1815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18번 보시겠습니다. 개념 익힘 8번입니다. 자, 2004년도 3월 교육청 문제네요. 자, 수능 마플 문제는 좀 주로 교육청이나 사관 문제, 좀 모의고사에 근거한 문제들이 많네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접할 거면 이 교과서를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십니다. 자, 표본 x바의 범위를 구하고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 문제입니다.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가 평균 60kg, 표준 편차가 6kg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A 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데이터를 보시면 Z라는 표준 정규분포가 나오고 보시면 N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잘 안 나오네요. 밑에 보시면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가 정규분포 n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따라서 보시면 A 고등학교 학생에서 보시면 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A 고등학교 학생에서 임의로 뽑은 9명의 학생이 몸무게 평균을 x바로 합니다. 이 x바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9분의 6이 돼서 2가 됩니다. x바는 정규분포 n 60의 2의 제곱을 따릅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x1, x2, x9까지 더하면 549가 나옵니다. 그래서 9분의 x1, x2, x9를 구하면 9분의 549, 60일 이상이 나와요. 자, 60일 이상일 때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x바는 60일 이상이 되고 z는 2분의 60일 빼기 60, z는 0.5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0.5 빼기 z는 0에서 0.5 이하가 돼서 0.5 빼기 0.1915가 돼서 0.3085가 답이 나오겠네요. 밑에 유형 보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9번은 표본 평균의 확률과 표본의 최소값 구하기 문제입니다. n이 13, 4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합니다.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자, p 12 이상 x바는 14 이하고 0.9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z는 0 이상 1.64 이하고 0.45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1단계는 보시면 표본 평균의 x바를 표준으로 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주어진 확률을 만족하는 표본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구하시면
자,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n은 13, 4를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n이므로 표본 평균의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의 13의 n분의 4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2가 되고요. x바 빼기 13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12 x바는 12 이상 14 이하가 되고 0.9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z는 이상 2분의 루트 n 이하가 됩니다. 이 p는 0에서 z 2분의 루트 n 0.9 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z는 0에서 1.64 0.45가 되고요. 2분의 루트 n은 1.64 이상, 따라서 n은 10.7584 이상입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유형 문제는 표본 평균에 진입한다는 문제입니다. 자,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겠네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 n은 0,2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px바는 a 이하, pz는 b 이상 1이라고 하고, 자, 옳은 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b는 2,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b는 2에 a-m, p는 x는 m 더하기 5b, px바는 a 이하, m은 0이면 px바는 10a 이하, pz는 b 이상 1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바는, 자, 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오시면, 자, 확률 변수 x바는 정규분포 m 100분의 5의 제곱을 따르죠. 즉 m의 2분의 1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럼 기억해서 x바는 a 이하, 그리고 z는 b 이상 1 합치면 1이 되겠죠. 자, 이게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z는 2분의 1은 a-m 더하기 z는 b 이상이 됩니다. 1이니까 2분의 1의 a 빼기 m은 b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을 넘겨주니까 b는 2a-3, a-m 이렇게 유도된 거네요. 자, 맞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억에서 b는 2a-m이므로 x는 m 더하기 5b, x는 10a-9m이 되고 z는 5분의 10a-9m 빼기 m이 되고 z는 2분의 1 a-m. 따라서 x바는 a 이하, 2분의 1 a-m이 되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m 더하기 5b 이하, x는 a 이하 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m이 0이면 x는 10a 이하죠. 5분의 10a가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a, x바는 a 이하, 따라서 x는 10a 이하 더하기 z는 b 이상이 되면 x바는 a 이하, z는 b 이상 합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참이 되겠네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의문점이 생기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그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프라임 365 수학, 항상 3651 수학을 관리해주는 프라임 수학입니다. 마플 교과서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